안녕하세요. 닥터 필리프 윤승기 심우철 이경민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안면거상에 관련돼서 이제 효과가 없다, 이건 좀 위험한 수술이다,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영상들의 어떤 요점이나 이런 건 뭘까요? 누구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영상이 많아요. 그런 영상들이.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시는 것들은 이제 수술을 해봤더니 효과가 금방 떨어지더라, 그리고 결국은 레이저 장비를 쓰게 된다가 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유튜브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네거티브가 훨씬 더 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영상들이. 그래서 뭐 하라는 것보다는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뭔가 프로모션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래됐죠.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시술이나 푸티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시술이나 푸티 하신 분들은 수술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수술을 하지만 시술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시술을 받는 그런 고객분들의 층들이 약간 이제 겹치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시술에 관련된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박리가 되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이 되지 않으면 팥이 다 처집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게 잘못된 경우에 다 처지는 거를 마치 전체 안면거상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는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정확한 수술 방식으로 안면거상을 진행이 된다면 효과는 10년 이상 유지된다고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면거상을 하더라도 파이프라든지 그리고 뭐 고주파 장비들은 유지면에 있어서는 피부의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 가장 메인 원인은, 나이가 들면은 얼굴뼈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1년에 1mm에서 1.5mm 정도 피부나 연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2.5에서 3cm 정도 되기 때문에 세월 따라서 늘어진 연조직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은 안쪽에 뼈대가 줄어들고 연조직이 늘어나고 한 것들을 다시 그 뼈대에 맞게 1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놓고 그때부터 다시 노화의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런 중간에 반년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레이저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 앞에서 당기는 거, 이제 결국 피부 절개가 귀 앞에 있는 거지, 스마스는 당기는 건 훨씬 더 앞에서 당기거든요. 그래서 중앙 부위를 더 많이 교정시키려면 이제 스마스까지 박리해서 당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뼈랑 붙어 있는 그런 진성 유지인대들을 잘 박리해줘야 귀 앞에서 당기더라도 스마스를 수직 방향으로 올릴 수가 있고, 그렇게 수직 방향으로 올리는 것과 피부를 비스듬하게 잘라내는 것, 이런 벡터들을 조합해서 팔자나 입가 그리고 마련의 라인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뭔가 세게 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도 수술에 그렇게 크게 경험이 없다, 혹은 수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공의 시절에 4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얼굴에 관련된 해부학을 정말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요. 카데바 다이섹션이라고 실제로 기증된 그런 사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부를 하면서 구조물을 확인을 하고 아틀라스를 통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인 이해도가 높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이 나도 한번 거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흉내를 내는 정도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통 방식으로 유지인대를 끊지 못하고 겉에서 그냥 조금 무리하게 당기는 정도의 수술을 하고 난 안면거상 잘 한다,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면거상의 회의감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 앞쪽에서 5cm를 당겨도 볼은 1cm도 당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 피부는 귀 앞을 4cm 당긴다고 해서 입과 볼도 4cm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체이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지 4cm 잘라낸다고 해서 입과 볼도 똑같이 4cm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수술이 아니고 레이저나 혹은 실리프팅으로 했을 때는 1cm가 아니고 단 1mm라도 당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몰래 입가에 뭐 실을 넣는다, 뭐 판리프팅을 넣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의료 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다른 의사들도 다 자기처럼 그렇게 양심을 없이 진료하지 않는다고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스 근막을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당겼을 때 마리널 라인이 개선되기 위해서 상당히 당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입가 주변에 있었던 조직들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꺼짐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조커처럼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조직이라는 거는 당겨놓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형화된 고체 물질이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건 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수술 전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위치까지 돌아오면서 그런 조커의 모양은 없어진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우리가 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부만 당기거나 혹은 실을 이용해서 당겼을 때 근육과 그 위에 있는 스마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연조직들 그 위에 있는 피하지방층이나 피부 등이 당겨 올려지면서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수술하는 데서는 큰 광대근 그리고 작은 광대근 위쪽으로 스마스를 정확하게 박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스마스층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표정 짓는 데는 전혀 초반에 무리가 없고 다만 추후에 흉살이 많이 증식되는 시기에는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80% 이상 그런 흉살들이 없어지고 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오래가는 결과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상수술은 결국 그 근막 밑을 박리하기 때문에 안면신경을 조금씩 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조금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완전히 삐뚤어지진 않지만 움직이는데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게 길게 가면 보통 한 1, 2주, 2, 3주 정도 있을 수가 있고 3개월 동안 마비가 왔다고 표현하신 분이 있던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물고 있다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획증후군이라는 워딩 자체가 운동생리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즉 단단한 근막 안쪽에서 어떤 출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신경이 눌리는 걸 얘기합니다. 얼굴이 아무리 많이 붓거나 해도 갖춰져 있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구획증후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획증후군이 와서 일시적인 안면마비가 오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할 때 뭐 신경이 당겨진다든지 신경에 미세한 손상이라도 있으면 신경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안면거상 그렇게 출혈이 많은 수술이 아닙니다. 이제 피주머니를 항상 루틴으로 다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수술 후 24시간이나 36시간 이후에 피주머니를 제거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에서 15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개인의 특수한 그런 컨디션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상급 병원과 소통을 할 때도 저희가 항상 예상 출혈량을 다 소견서에 작성해 드리거든요. 예상 출혈량 자체가 50cc 미만입니다. 우리가 체열 한 번만 해도 보통 30cc 이상 뽑는데 체열했다고 이렇게 쇼크가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허혈성 쇼크, 피가 많이 나서 쇼크가 오는 게 아니고요. 약물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마취과 원장님이 아닌 다른 의사가 그렇게 마취를 했을 때 약을 좀 세게 쓰면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과 원장님이 마취를 하시고 수술하는 집도인은 집도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안면거상을 해서 쇼크 수준인 50에 30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자체는 안면 외에 무수하게 많은 혈관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안면거상할 때 들어가는 평면은 모세혈관들이 많은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모세혈관들이 수축할 수 있는 약물을 국소마취제와 혼합해서 넓게 흩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흡수가 되면서 수술 중에는 굉장히 혈관들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가위로 다이섹션을 많이 해요.
가위로 박리를 하면서 들어갈 때는 피가 날 수가 있어요. 보통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 소잡기, 보비라고 하는데 보비로 인해서 박리하는 경우에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피가 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바이폴라로 피를 잡으면 거의 피가 없는 환경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출혈이 많이 났다. 그래서 얼굴이 엄청나게 붓고 그리고 또 수혈이 필요할 정도다. 그러면 정확한 평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침범하지 말아야 될 공간을 침범함으로써 터트리지 말아야 될 혈관을 터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은 철저하게 해부학적 지식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가 있고 절대 피가 나는 수술이 아닙니다. 안면거상은 이제 뭐 피부를 좋게 만드는 수술은 아니고요. 그 처짐으로 인해서 얼굴 형태가 바뀌죠. 얼굴이 네모내지고 중화면이 길어지고 하면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피부랑 상관이 없이 피부가 뭐 주름이 많든 피부가 팽팽하든 간에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이제 조직이 남아서 그게 처져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게 안면거상이고 이제 저희한테 수술받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레이저 실리프팅을 장기 반복하시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거상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더 좋다고 말하는 건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타겟층이 좀 달라요. 늘어난 조직을 제거하는 데는 수술적 처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피부의 톤과 피부의 그 퀄리티를 개선하는 거는 레이저 시술밖에 없습니다. 안면거상을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안면거상을 해서 주름을 펴졌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모공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재생을 촉진시켜서 피부의 활력을 좀 증진시키는 거는 레이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하고 그런 레이저 시술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유지될 수 있게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술적 처치에 대해서 한계성을 명확하게 하고 레이저 치료를 주로 권장을 해야 어떻게 보면 병원의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좀 잘못된 의학 상식을 좀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상과 어떤 피부 레이저는 완전히 태생부터 다르고 그 목적을 달리하는 시술과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안면부가 길어져 있고 얼굴이 넓어지고 직사각형같이 변하는 것들이 고민이라고 하면 레이저나 실리프팅을 하실 게 아니고 반드시 안면거상을 통해서 지름길로 가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쭉 보다 보면 뭐 하지 말라는 게 조회수가 높아요. 그렇지만 안면거상은 그러한 종류의 수술이 아닙니다. 고유의 목적을 가진 수술이기 때문에 레이저나 어떤 시술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뤄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게 이런 영상들로 인해서 안면거상을 생각했던 분들도 좀 걱정이 돼서 포기하시고 결국 좋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길까봐 그게 가장 이제 우려되는 바인데요. 일단은 이제 유튜브라는 조회수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우리 병원으로 끌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잘못된 의학 상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다면 공포심만 조장하는 그 영상의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젊은 모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현존하는 시술 중에 안면거상의 효과를 복제할 수 있는 시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면거상 수술 자체는 자기 고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면거상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고 안면거상의 큰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논문들도 많고 많은 의사들이 안면거상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와 안면거상 하지 말라는 주장들이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논문을 써서 차라리 전 세계에 있는 닥터들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빌리프 윤승기 신무철 이영민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